안녕하세요. 저는 지금부터 영어 교수법 오디오 링걸 메소드 청아식 교수법에 대해서 발표하게 될 3학년 7반 5번 김유정입니다. 우선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한 이유는요. 제가 논술 수행 평가에서 그 GTM이랑 DM을 기반으로 한 문법을 이제 기납적으로 학생들이 이제 모국어로 된 문장과 그리고 그 타겟 랭귀지 목표 언어로 된 문장을 비교하면서 동일한 문법 개념을 도출해내는 그런 교수법을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 말고도 약간 좀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언어 교수법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서. 솔직히 대한민국의 교육이 언어를 의사소통의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영어만 봐도 지금 독해 능력을 위주로 다루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의사소통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교육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서, 의사소통 능력 혹은 듣기 말하기 능력과 관련된 교수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청아식 교수법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래서 청아식 교수법에 대해 탐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청아식 교수법에 대해서 먼저 발표를 하기 전에 일단 언어의 4기능, 네 가지 기능부터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언어를 이제 한국어를 처음에 우리 태어나면은 부모님이나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듣고, 그러다가 입이 트이면서 말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책도 좀 읽어보고, 그러다가 이제 한글을 깨치고 나면 이제 글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어의 네 가지 기능에는 크게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청한식 교수법에서는 이제 listening과 speaking을 reading과 writing보다 좀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listening and speaking을 보통 input이라고 하고 reading and writing을 output이라고 하더라고요. 얘네를 먼저 가능해야지 다음으로 넘어가서 읽고 쓸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listening and speaking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근데 언어니까 당연히 소통이 돼야 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읽고 쓰는 것보다 listening과 speaking이 좀 더 필수적이잖아요. 얘는 진짜 내실소리한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탐구를 진행하다 보니까 청아식 교수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럼 넘어가서 오디오 링구얼 메소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디오 링구얼 메소드라고 하면은 이제 청아식 교수법이라고 해서, 얘는 교수법인데 learning a new language by repeatedly practicing language patterns. 그러니까 그 언어적 패턴이라고 하면은 그 문장에 내재된 문법 개념, 문법 그 형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 개념과 형식을 말하는 건데, 그걸 진짜 반복적으로 연습함으로써 새로운 언어를 학습하는 그런 교수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진짜 무한히 듣고 무한히 말하고요. 이걸 꾸준히 진짜 반복을 해요. 그래서 진짜 거의 쉽거나 쉽힐 정도로 이제 반복을 하는 게 이제 오디오 링구얼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 이론적 기반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behavioral psychology인데, 이거는 행동주의 심리학입니다. 그래서 그 동물들의 외면적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을 이제 풀어내는 게 행동주의 심리학인데요. 지금 제가 박스 안에 얘기해 놓은 거는 이제 예시 사례예요. 강아지와 주인이 있어요. 그래서 오너가 손을 달라고 하면 이 스티뮬리를 준 거죠. 근데 강아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no respond예요. 근데 오너가 다시 손을 달라고 했는데 instantly give its hand. 갑자기 손을 이렇게 쳤어요. 그죠? S 떼야 될 것 같네요. 문법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우연히 갑자기 손을 준 거예요. 근데 이게 correct한 respond이긴 하지만 얘는 아직 그걸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오너가 그걸 보고 good job my dog 하면서 이제 포지티브한 피드백을 주고 강화를 해주는 거죠. 그 행동을 계속 할 수 있게 스낵도 주고 강화해주는 거죠. 그 행동을. 그래서 이걸 100번이나 반복을 했어요. 100번이면 되게 큰 수잖아요. 이걸 무한히 반복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practice 한 거고, 그 반복 연습이라는 게 이제 앞으로 drill이라고 해서 나올 건데, 그냥 무한히 연습했다. 이 과정을 반복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은 오너가 손을 달라고 하면은 이제 강아지는 give it 10. 그냥 이렇게 correct한 respond를 바로 준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이제 shaping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걸 조건화라고도 합니다. 왜냐면 손을 달라고 말을 하면은 그제서야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행동주의 심리학, 이제 이 청아식 교수법의 기반이 된 행동주의 심리학이고요.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structural linguistic이 그 두 번째 이론인데 이것 또한 이제 청아식 교수법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structural linguistic이라고 하면 이제 구조주의 언어학인데요. 이 구조주의 언어학은 그 언어를 the sum of small parts, 그 작은 부분들의 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all sentences can be classified into particular patterns. 그러니까 모든 문장은 특정한 패턴으로 이제 분류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문장은 다 문법적으로 이렇게 끌어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언어인지를 좀 더 생각하는 경향도 있고, 그냥 되게 문, 끊어서 보는 걸 좋아한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탐구를 진행하면서. 그래서 그 이제 들어가서 이제 observations and presentations 이걸 찾아보면서 이 두 가지 이론들이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었는지와 그 교수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시트인데요. The teacher introduces a new dialogue. 새로운 다이얼로그를 이제 애들한테 소개를 시켜줘요. 근데 그런 language forms do not occur by themselves. They occur most naturally within the context. 이게 이 언어의 형태, 이 문법적인 형질이 제시된 다이얼로그 내에서 그냥 포함되어 있는 문법을 연역적으로 배우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문장을 반복하면서 계속 드릴하면서 그냥 외워버려요. 그래서 얘를 그 맥락화라고 하고요. 이 within a context 이것 때문에 맥락화라고 하고요. contextualization 된 그런 교수법이다. 그래서 탈맥락화라고 하면은 GTM처럼 그냥 아무런 그 맥락이 없었는데 갑자기 문법 던져주면서 우리 이거 배울 거고 이거 지금부터 연습해보자 라고 하는 게 그게 탈맥락화고요. 이렇게 제시된 대화 내에서 맥락 속에서 이제 문법을 공부하는 걸 이제 맥락화된 교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The language teacher uses only the target language. 얘도 이제 중요한 게 target language만 씁니다. 그래서 actions, 손짓과 몸짓 이런 거 gesture를 쓰고요. 그리고 pictures, realia 이거는 이제 실제 교구를 말하는 거죠. 그림과 실제 교구 등을 사용해서 그 미닝을 이제 학생들한테 전달하려고 하죠. 근데 이 학생들은 일단 translation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추가 교구들을 사용하는 거다. 얘도 그 L1의 사용을 지향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native language와 target language를 이제 separate해서 보는데요. 분리해서 보는데요. 얘는 GTM이랑 이제 완전 차이점이 있는 거죠. 왜냐면 GTM은 L1과 L2가 서로 완벽하게 번역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완벽하게 상환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얘는 그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 kept apart 하면서 so that the student's native language interferes as little as possible with the students attempt to acquire the target language. 그 목표 언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 하는 시도에 되게 방해를 조금 줄 수 있을 만큼 아주 조금, 그러니까 거의 안 주게끔 그렇게 한다는 거죠. 분리시키는 거죠. 그래서 얘는 DM이랑 공통점. 근데 이게 방해라는 개념이 좀 처음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 contrastive analysis를 보니까 이게 L1과 L2가 유사하면은 뭔가 문법적인 개념이 유사한다거나 아니면 형태가 유사하면은 그 언어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이제 뭐 일본어처럼 우리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근데 영어에서도 현재 완료 같은 거는 저희 이제 대한민국의 약간 좀 생소한 개념이다 보니까 처음에 받아들일 때 선생님들이 이거는 한국에서 잘 쓰이지 않는 개념인데 어, 어려울 수 있으니까 다 같이 노력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이 비슷하지 않은, 유사하지 않은 그런 개념은 이제 L2 언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인터피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L1을 지향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넘어가면은 이제 랭귀지 티처가 다이얼로그를 이제 모델링을 해줌으로써 그걸 계속 소개를 해요. 그래서 진짜 여기서는 무한히 반복하고 그 선생님은 진짜 애들이 배우기 전에 계속 말해주거든요.
그러니까 good example, good 모델을 계속 인풋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사운드를 들려주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거를 미믹하고요. 그리고 accurate한 모델, accurate, 정확하게 발음해내고 그걸 따라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방하다가 틀리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immediately하게 즉각적으로 그 correction을 줘야 돼요. 피드백을 줘야 되고 왜냐면은 습관 형성이 진짜 중요한데 여기에서는 습관이 그 잘못 들여지면은 되게 오래 가니까 습관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처음부터 초장부터 습관을 올바르게 딱 형성해 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자, 넘어가서 students repeat each line of the new dialogue several times. 그래서 여기서 repetition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 이건 다 모두 habit formation을 위한 시도이다. 그래서 습관 형성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언어를 배움에 있어서 habit formation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계속 반복함으로써 이 habit이 나중에 의사소통의 영역까지 확장이 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 교수법인 것 같아요. The students stumble. 만약에 얘네가 버벅거리잖아요. 그럼 선생님들이 immediately하게 correction을 줘요. 근데 여기에서 또 쓰는 드릴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backward build-up 드릴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I want to go to school 이라고 하면은 I want, I want to go, I want to go to the school 이렇게 계속 확장을 해가는 그런 build-up drill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얘도 정확한 habit formation을 위한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학생들이 making error 한 거를 그 correction을 줘서 바꾸는 거죠. correct한 그런 피드백을 줘서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선생님들이 막 체인 드릴을 쓰기도 하고요. 이 체인 드릴이라는 건 뭐냐면은 학생이 30명이 있고 선생님이 있으면은 그 첫 줄부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만약에 학생 첫 번째 애한테 Hi, how are you? 이러면은 학생 그 첫 번째 애가 두 번째 애한테 I'm fine, and you? 하면서 막 이렇게 계속 대화가 이어져 나가는 거죠. 학습했던 그거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체인 드릴이고 이렇게 무한 연습을 하는 걸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대화문 롤플레이도 자주 쓰이는 방식이고요. 여기 이거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language learning의 목적이 to learn how to use the language to communicate. 그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그래서 네이티브도 보면은 언어를 사용하지 그거를 문법적으로 분석하진 않잖아요. 우리 한국어를 문법적으로 분석하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what the language is가 아니라 그냥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 같은 형태를 계속 반복해서 습관화함으로써 내가 만약에 나중에 가서 어떤 상황에서 그걸 말해야 될 기회가 왔을 때, 시간이 왔을 때, 그걸 그냥 바로 꺼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the teacher used single slot and multi-slot substitution drills 라고 하는데 single slot, multiple slot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빈칸 뚫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습했던 그 반복해서 연습했던 그 대화문 다이얼로그 있잖아요. 그거를 만약에 I want to go to the school 이라고 하면은 고에다가 빈칸을 뚫어둔다거나 아니면 the school에다가 빈칸을 뚫어둔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 거기를 채우는 거죠. 그런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slot이라는 게 particular slot 그리고 part of speech 이걸 보면서 이제 구조주의 언어학이 반영이 되었다는 점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단어, 구문, 절 단위로 이렇게 자꾸 세분화된 그런 단위로 언어가 구성된다라는 걸 여기서는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The teacher says very good when the students answer correctly. 이거는 이제 very good이라는 거는 아까 우리가 봤었던 positive한 피드백이고 얘는 학생들의 행동을 강화하는 그런 reinforcement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이제 올바른 습관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The teacher uses spoken cues and picture cues라고 하는데 그 학생들이 그 응답하는 걸 배울 때 verbal and non-verbal stimul이에 응답하는 걸 배우잖아요. 여기서 verbal이 언어적인데 이게 spoken cues랑 이제 이렇게 대응되는 거고 picture cues는 비언어적인 이런 스티뮬리랑 대응이 되는 겁니다. The teacher conducts
transformation and question and answer drills. transformation drills라고 하면은 I want to go to the school 이라고 하고 the school에다가 비워놓고 이게 어딜 가는 표현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장소를 쓸어주겠죠, 보통. 그러면은 거기에 뭐 hospital이 들어간다든지 post office가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transformation 할 수 있는 그런 반복 연습을 얘기하는 거고요. question and answer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hi, how are you? 이렇게 하면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하면서 정말 기초적인 대화 수준이지만 이걸 그냥 묻고 답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얘도 그냥 저거예요. 습관 형성을 위한 그냥 교수법 중 하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학생이 형태의 문장 패턴을 사용하는 거를 이제 가능하게 하고 그걸 도와준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리고 when the students can handle it, 여기서 even dialogue인데요. The teacher poses the questions to students repeatedly. 여기에서 repeatedly에다가 빨간색 줄이 쳐진 이유는 아까 우리가 계속 무한히 드릴을 하면서 이미 습관화가 됐잖아요. 그럼 그 습관화의 결과로 인해서 빨리 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빠른 응답이 가능하기 때문에 repeatedly 하게 묻는 거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게 overlearn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이 과도하게 배운다는 건데 그만큼 무한히 repetition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automatically하게 respond 할 수 있게 하고 without stopping to think 생각하는 걸 멈추는 거 없이. 그러니까 이 starting to think는 그냥 hesitation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저하는 거 없이 그냥 내가 빠르게 얘기를 계속할 수 있도록 그거를 습관화한다라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고요. 네, the teacher provides the students with cues. 이렇게 함으로써 아무튼 어쨌든 간에 선생님이 자꾸 학생들에게 단서를 제공하고 그리고 다이얼로그를 제시하고 계속 모델링을 주면서 이 반복을 시키고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습관화를 만드는 건데 여기에서 이 수업에서 좀 느꼈던 게 되게 민주적인 수업이긴 하거든요. GTM보다는. 근데 그래도 일단 선생님이 이 수업의 중심이에요. 선생님이 수업의 중심이라서 저는 교육 공동체에 학생과 교사 교육 과정이 원래 있는 것 같았는데 일단 이 둘을 중점적으로 봤을 때 둘이 어느 한쪽이 치우쳐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래도 배우는 성장의 주체가 학생이 좀 더 성장을 하는 주체라고 생각을 해서 학생 중심의 수업을 하길 원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교사 중심의 수업으로 GTM보다 훨씬 낫지만 그래도 일부만 민주적이다 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는 오케스트라 리더로 이제 교사를 표현을 했어요. 그만큼 되게 이끌어가는 역할이라는 거죠. 되게 마에스트로 같은 역할이라는 거고. 다음 넘어가서 new vocabulary is introduced through the lines of the dialogue. 얘도 이제 맥락화, contextualization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students will learn vocabulary afterward. 후에 배울 거예요. 그 structure 패턴을 습득하고 난 이후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문장 내 문법, 그 문장 패턴 있죠? 문장 패턴을 어휘 습득보다 중요시하게 여겨요. 그래서 어휘 습득을 중요시하는 건 DM이었고요. 그리고 문장 내 문법, 이 문장 패턴을 습득하는 걸 중요시하는 건 이제 이 청아식 교수법이다. 그래서 무한히 드릴 하는 거고요. Students are given no grammar rules. 연역적으로 주어지는 grammar rule는 전혀 없습니다. deductive한 그런 교수법이 아니에요. 얘는 무조건 inductive고 그래서 inductive rule learning이라고 해가지고 모국어 학습에서 나타나는 그런 문법 습득 방식. 그래서 우리도 자연스럽게 깨닫잖아요. 나 가야 해. 나 갔었어. 이런 것처럼 이 시제조차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습득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한한 드릴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깨닫는다. 이게 정말 큰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던져주고 앞에 제시하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학생들이 스스로 끌어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수업이 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물론 대한민국 그게 현실을 봤을 때 그게 많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물론 저도 들지만, 그래도 이런 언어 교육이 좀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The teacher does a comprehensive analysis. 이것도 아까 그 얘기했던 건데요. 이제 비교 comparison 하면서 유사점, 차이점을 알다 보니까 교습자는 이제 그 차이를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어떤 부분에서 프로블럼을 가질 수 있고 어떤 부분에서 에러를 만들어낼지 그걸 예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에러 프리딕션이라는 걸 해서, 그래서 그런 모국어의 습관을 좀 버린다던가, 그러니까 L2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모국어의 습관이 방해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애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해준다거나 그런 걸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미 교수자가 학생들의 에러를 다 예측을 해놔서 좀 더 학습을 도울 수 있다라는 것이 이 교수법에서 좀 되게 중요시하게 여겨졌던 것 같고요. The teacher writes the dialogues on the blackboard toward the end of the week. 그래서 the student do some limited written work with the dialogue and the sentences drill.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청아식 교수법은 스피치를, 그러니까 listen and speaking 그 두 가지 영역을 writing이랑 reading보다 훨씬 더 more basic한 걸로 가져가기 때문에 그 스피치 능력을 되게 중요시하게 여겨서 written form은 약간 좀 그래도 좀 간과된다라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언어의 이 자연 발생적 순서에 따라서 교수를 하다 보니까 좀 더 의사소통적 목적을 위한 언어 교육에는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 근데 제가 이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The supermarket alphabet game and a discussion of American supermarket and football are included. 여기에서는 이제 그래서 리터레이처랑 뭐 미술 작품 이런 것만 보고 문화를 습득하는 게 아니라 그 일상생활에서도 문화를 습득하면서 좀 더 DM과 유사한 방식으로 일상생활에 맞춰진 그 타겟 랭귀지, 문화를 습득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건, 탐구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거는 굉장히 많은 반복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너무 지루하지 않을까? 또 아플 것 같아. 선생님도 너무 지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L2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고, 그리고 인풋이 없잖아요. 뭐 발음하는 방식이라던가 그런 거밖에 없는 거니까, 그런 거밖에 아직은 알지 못하는 거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라도 좀 학습을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라도 주입식으로 시켜놔야지 아웃풋이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인풋을 억지로 넣는 그런 교육 방식을 되게 안 좋아하는데, 근데 이것도 처음에는 일부 필요하겠구나.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뒤로 갈수록 언어적 발전을 이룬 학생들은, 그 스스로 언어적 발달을 이루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은 이걸 계속 따라 해야 하다 보니까 좀 지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되게 비효율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면 학생 개개인에 맞춰서 이 언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 하나는 계속 알아도 이게 스스로 추론해낸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면은 아예 생각 모르면 그냥 따라하기만 되는 거니까 그냥 입만 아플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너무 진압적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따라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소감을 더 말씀드릴 게 많지만 소감에 엄청 길게 써놨어요. 거기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름방학 잘 보내세요.